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은 바로 이 양파에 대한 건데요. 이게 생명을 구할 수도 아니면 해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혈관 건강에 좋다? 어떻게 먹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좀 놀라운 사실들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양파. 우리가 알던 그 양파일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양파 효능부터 시작해서 위험성까지 정말 다양한, 심지어는 좀 상반된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네, 특정 성분이나 먹는 방법, 심지어 먹는 시간까지 딱 짚어서 건강 효과를 설명하고 있죠. 오늘 이런 주장들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요. 어떤 정보가 당신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파하면 딱 그 매운맛, 눈물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알리신, 또 뭐 황화합물 이런 게 혈관 건강이나 에너지 높이는 데 좋다고요. 이건 사실 좀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한데. 그렇죠? 아, 맞습니다. 양파를 이렇게 썰거나 씹을 때 그 세포 안에 있던 효소가 작용하면서 알리신 같은 유효 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고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기름진 음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차이니즈 패러독스 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양파가 꼽히기도 하고요. 아, 네네. 근데 진짜 제가 놀란 건 다른 거였어요. 우리가 맨날 그냥 휙 버리는 그 양파 껍질이요. 여기에 케르세틴이라는 엄청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알맹이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요. 이게 무슨 항암 효과부터 혈관 건강, 심지어 뇌 건강까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와,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케르세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인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특히 양파 껍질에 이 성분이 풍부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까지 그런 결과도 제시됐었죠. 그러니까 양파 껍질, 이거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와, 진짜 우리가 보물을 버리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좋은 양파. 그럼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썰어서 바로 볶거나 끓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썰고 나서 잠깐 기다려야 한다고요? 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양파를 썰고 나서 바로 가열하는 것보다는 한 15분, 그 정도 상온에 잠깐 두면 알리신 같은 황화합물 생성이 더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화합물의 효과를 좀 더 기대한다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히는 게 좋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케르세틴 있잖아요. 껍질에 많은 거. 이건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이랑 같이 볶으면 우리 몸이 흡수하기가 더 쉬워져요. 특히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는 그 캐러멜화 과정이 흡수에 더 유리하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들기름이랑 같이 볶으면 항염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와, 그러면 매운 성분 효과 보려면 생으로, 케르세틴 흡수 높이려면 기름에 볶고, 이거 좀 고민되는데요. 근데 껍질은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 먹는 방법도 소개됐던데, 이건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섭취 시간도 중요하다고 해요. 점심 식사 한 30분 전에 먹는 게 식후 혈당 조절에는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제시됐고요. 그렇지만 저녁 너무 늦게 밤 9시 이후라든지 아니면 공복에 먹는 건 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아하, 시간까지 중요하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양파도 이게 잘못 만나면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히 그 양파즙이 문제라고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어우, 좀 무서운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인데요. 양파즙은 그 고농축된 알리신 같은 성분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급성 신부전 이염이 있다,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사례도 언급됐고요. 그리고 특정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양파랑 꿀을 같이 먹으면 망막 독성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고요. 또 양파랭처럼 고온에서 튀긴 양파는 조리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 가능 물질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또 뇌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은 양파즙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니.
그럼 혹시 약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그 효과가 더해져서 출혈 유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섭취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조언도 있었고요. 이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관법도 중요해요. 자른 양파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요. 꼭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이틀 안에는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양파. 이게 참 껍질까지 버릴 게 없는 놀라운 채소는 맞는데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또 누구랑 같이 먹는지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특히 양파즙 너무 많이 먹는 거랑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정보들이 이 흔한 식재료인 양파에 숨겨진,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특정 정보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항상 당신의 건강 상태나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걸 듣고 나니까 어쩌면 우리가 매일 그냥 당연하게 먹는 다른 음식들 속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다른 음식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숨기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